아니 저기 뭐야 공동묘지 같은 걸 실제로 발견한 적도 많습니까? 네, 잘 아시는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 네네네. 거기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조선시대 대규모의 공동묘지였다라는 그래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네, 재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정도 공동묘지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이제 그 지역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거기가 묘지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 학교도 짓고 뭐 사람이 살 집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허물고 보니 조선시대 묘지가 3,000여 기 이상이 3,000여 개요? 네, 그리고 그 묘지가 정말 아파트처럼 층층이 이렇게 막 겹쳐서 뭐 묘지를 쓴 곳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조선시대에 공동묘지. 엄청 큰 공동묘지였네요. 네. 유골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유골들의 특징이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뼈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관절면, 뼈의 퇴행성 변화의 유병률이 과연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유병률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뼈 집단의 그 골관절염,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관절염이 많이 것들을 높았군요.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공업이라던가 제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한 이제 서울의 그 경성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같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뼈를 통해서 사실 알아낼 수 있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뼈에 대해서. 자, 근데 법의학자들은 시체를 보고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뼈를 보고도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뼈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송현이 뼈에서도 보다시피 송현이 뼈는 굉장히 잘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그런 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흔적이 뼈에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면 뼈만 잘 이렇게 복원이 돼 있으면 사인까지도 알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뼈 상태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있죠. 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발견된 유적 중에 그 수안역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약 한 그 100여 개체의 사람뼈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네. 거기도 뭐 공동묘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공동묘지는 아니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 읍성으로 이제 매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동래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해자 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서 마구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해자? 네, 해자라고. 해자가 이제 성에 보면은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물길 같은 것들을 파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못 들어오게. 맞아요. 그곳을 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무기류도 나오고 사람 시신도 막 겹겹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맞아서 그대로 잘려나간 흔적이라던가 턱 아까 수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그대로 사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쉽게 안 잘리는데 거기가 잘려나간 흔적, 또 조총에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난 구멍이 흔적, 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상해들은 뼈가 이제 재형성되는 흔적, 그러니까 치유되는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은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외상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런 머리뼈라는 게 정말 단단한 뼈인데 그게 막 깨질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경우. 네. 또 다른 흔적들도 발견된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거기 뼈에서 좀 특이한 게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 네.
약간 이거 치과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나멜? 이하면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치아의 가장 겉껍질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에나멜이 이제 성장기에 잘 분비가 돼야 저희처럼 이제 깨끗한 표면에 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에나멜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홈이 생기거나 줄이 생기는 그런 형성 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표이기도 하고 이제 병리적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가 꽤 거기서 많이 확인이 됐어요. 뼈에 병이 걸린 흔적이 남는다. 네, 이런 흔적을 찾는 게 또 저의 연구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이런 질병의 흔적을 통해서 이 질병이 그 시대의 집단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뼈로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략 몇 가지 정도 좀 보세요. 모든 병이 다 나올 거는 모든 아니잖아요. 거는 다 안 나오고 급성은 안 남고 이제 만성, 대표적으로 뭐 암, 그다음에 관절염. 선천적인 기형, 형태 이상, 골절,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영양 결핍에 의한 그런 증후군, 예를 들면 괴혈병, 구루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구루병도 뼈가 휘게 만드는 질병 중에 하나고 비타민 C가 이제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 병도 이제 뼈에 구멍을 좀 남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괴혈병이 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뼈에 흔적이 남죠. 혈관을 약하게 하고 이제 그게 혈관 가까이에 있었던 뼈 쪽에 구멍을 이렇게 숭숭 뚫리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턱 쪽이라던가 아니면 입천장뼈 아니면 눈천장뼈, 머리뼈 또 넙다리뼈에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병변이 남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뼈를 많이 보시니까 뼈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대충 보이시겠네요. 편안하게 사셨는지 아닌지는 좀 알 수가 뼈를 딱 보고 좀 부티난다. 아니 참 다양한 그 또 질병에 대한 정보를 뼈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들었던 것 중에 뼈에 결핵 같은 것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결핵은 폐 쪽인데. 네, 결핵은 뭐 폐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네. 뼈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핵이 이제 뼈에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이고요. 네, 결핵 말고 이제 나병, 또 매독 이런 질병들, 이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에 대표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식으로 흔적을 결핵은 남겨요? 네.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닿았던 부분에 염증성 반응이 일단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등뼈에 그 병변이 이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등뼈 몸체 안쪽, 앞쪽 관절이 서로 이제 녹아서 용해성 반응, 용해성이라는 게 이제 뼈가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뼈의 그 앞쪽 관절이 다 녹아서 서로 엉겨 붙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 그 골반 쪽에 그 볼깃뼈에 농양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결핵 그렇게 걸려서 증거가 남은 뼈 같은 게 발견이 된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보고된 사례가 한 사례 있습니다. 초기 철기시대 늑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유적에서. 네. 삼천포.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저 하죠? 고향이라서 삼천포 대교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늑도. 늑도거든요. 대략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무렵에 거기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있었던 것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섬에서요? 곳이 늑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이 시대 2000년 전 정도에 나온 그런 유물들의 양으로 따지면 남한 지역에서 딴 모든 지역에 있는 거를 다 합쳐도 이 늑도라는 한 군데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되게 번성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망해서 없어졌어.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이제 상상이고 추측인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마침 거기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 뼈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염병 때문에 망한 게 아닌가? 특히나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 뱃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뱃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미신이랄까 전염병이 공포랄까 이런 게 갑자기 확 확산될 수 있잖아요. 거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늑도에 가면 폐병 걸린다 이런 게 갑자기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란 이런 설도 나올 정도로 사실 되게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긴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위를 따져보기에는 이게 아직 보고된 개체는 한 개체라서 조금 그것도 어린인가 네. 그래요. 그죠? 네, 여성이고요. 완전히 어린이는 아니었고 한 20세 되기 전에 네, 미성년 개체. 청소년. 네. 아니 이게 단서들이 좀 더 나오면은 이제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참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긴 하네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로요? 늑도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궁금해합니다.